자, 이제 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는 쭉 이어져 있거든요. 보시면 뭐 심리 같은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죠. 보시면 뭐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 있고 또는 마케팅 입장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쭉 이제 소비자의 심리학을 아마 과목을 들어보시면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에서 보통 그 대학교에서는 이제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교재도 그 제목 자체가 소비자 행동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소비자 행동 쪽은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보는 형태고요. 실제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저희가 많이 이제 포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심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약간 과목명 이런 거 틀릴 수 있긴 하겠지만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소비자 학습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동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 기억에 대한 부분들까지 학습을 했잖아요. 이 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전 다 중요하다고 하죠. 항상 설명드리면 이번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뭐 다른 차시 갔으면 기억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는 뭐 학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태도도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태도가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게 되기 때문에 특히 마케팅 입장에서 이 소비자의 태도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쪽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상당히 만족을 해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을 하게 되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서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인 태도는 사람이나 사물과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그러니까 호의적인 긍정적인 걸 가져가는 거겠죠. 또는 비호의적, 부정적입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하는 학습된 선유 경향 이 자체를 바로 이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이 견해에 대한 걸 보시면 이게 삼각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도라고 하는 자체는 세 가지가 이제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감정이 있죠. 그다음에 이 의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쳐져야지만 이 태도가 된다라고 보는 이게 전통적인 이 관점에서의 어떤 견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세계 차원이 있죠. 그 일반적으로 인지, 감정, 어떻게 돼요? 이 의욕, 행동이겠죠. 이에 대한 어떤 의도를 통해서 이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극을 받게 돼요. 자극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제품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태도에 대한 어떤 자극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어떻게 돼요? 감정적 요소라든지 인지적 요소라든지 행동 요소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감정 요소는 어떤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정 요소는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행동 요소 자체는 어떤 성향이 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요소는 어떻게 특정 속성이라든지 견해에 대해 대상물에 대한 어떤 기분, 느낌, 태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지적 요소, 신념이라고 하는 자체는 특정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어떻게 돼요? 전체 대상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 요소 같은 경우는 특정한 속성이라든지 어떤 전체 대상물에 대한 어떤 행위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런 자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태도, 그러니까 대상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어떻게 돼요? 지향성,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지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제가 통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태도는 어떻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인지하는 부분 그리고 감정이라는 부분, 의욕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세 개의 합이 이제 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견해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단일 차원에 보통 보는 겁니다. 이 태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감정하고 인지의 어떤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태도가 되고 그리고 실제 어떻게 돼요? 감정이 된다라고 하는 형태는 이제 최근의 이제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견해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태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태도는 특성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양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차시 같은 경우보다 이 슬라이드가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더 장이 더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약간 빠르게 좀 진행하는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천천히 하고자 하겠지만 그래도 왜냐면 너무 또 시간이 오버되면 저는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태도는 지속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태도라고 하는 자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어떻게 하게 돼요? 몇 달, 몇 년. 까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태도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선천